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. 토마토 투자 전문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명준우 운용역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나요? 예, 오늘 작전명도 지난주에 이어서 대형주의 트렌드 변화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. 네, 대형주의 트렌드 변화. 이 작전명 선정 이유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. 예, 지난주 방송은 이제 10월 14일이었고 오늘이 21일인데요. 10월달 이제 중순 10월 13일에서 15일경을 필두로는 시장에 있어서 성격의 변화가 좀 많이 온다 그런 말씀들을 지난달에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. 지난달과 그리고 이번 달 한 초순, 중순 근처까지의 흐름들은 철저하게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, 낙폭과대를 기반으로 한 경기 민감 대형주 내에서의 좀 순환 매장이다 그렇게 지금 봤다면은 지난주부터는 트렌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는데 역시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번 주 초도 같은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낙폭과대에 대한 좀 이제 경기 민감주 성향의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 반등 나왔다가 또 질질 흘렀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이런 양상들이 이제 전개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있어서는 좀 눕는 양상들, 시세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또 거래량과 변동성도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. 반면에 대형주 내에서도 오히려 좀 이 경기 민감도가 높은 기업들보단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종목 중에서 그냥 뭐 PBR이 낮고 또 배당률이 높아지고 있거나 높고 한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트렌드가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체크 포인트들을 봐야 될 텐데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그 미션들을 어떤 것들로 정리를 해볼까요? 예, 미션들에 있어서는 원달러 급락으로 인한 부분, 그리고 선침해 중심, 그리고 추격 금지 세 가지 지금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가 원달러 급락, 4분기 실적 하향 이렇게 좀 주셨는데요. 좀 설명을 들어보죠. 예, 그래도 지금 대형주 내에서 대형주들 뭐 철저히 뭐 지금 8월 말, 9월 달, 10월 초 넘어오는 국면들은 이 대형주 중심의 장세였죠. 보면 뭐 코스피 내에서도 중소형주 수익률보다는 대형주 수익률이 오히려 좋고 또 양대 시장으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또 코스닥 안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점들인데요. 근원은 어떻든 그 중장기적으로 사실 뭐 이게 이 대형주들 경기 민감도가 높은 낙폭 과대주가 상대적인 게 아니죠. 뭐 시세 사실상 이렇게 주도하고 좀 반등을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준 것은 역시 기본적인 그 포인트가 실적 포인트보다는 낙폭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죠. 이 7월달, 8월달에도 또 많이 빠졌고 또 4월달 23일 피크 찍은 이후에 보면 뭐 증권주도 그렇고 건설주, 철강주 뭐 상당수의 경기 민감 섹터들이 한 뭐 4월달에서 8월달 정도 한 4개월 동안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. 주가가. 그러니까 그런 낙폭, 뭐 중기적으로는 더 하고요. 뭐 한 3년, 4년 놓고 보면은 5분의 1 토막, 7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낙폭이 있는 가운데 낙폭에 대한 반등의 기조인데 사실 이게 추세로 이어지려면은 낙폭 과대 효과가 실적 효과로 이어져야죠. 낙폭에 대한 거는 뭐 지수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. 여러분들도 단기적인 뭐 250일 일봉 차트에서도 어느 정도 보면은 낙폭은 비교적 그래도 메꾸고 있는 그런 시점들인데 이게 실적 효과로 이어지면서 이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실적 효과 나오기가 어려운 국면들이 좀 됐죠. 그 이유는 지금 4분기 9월 30일 이후 지금 시점들 보면은 급격하게 환율이 단기적으로 6% 이상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는 기본적으로 뭐 환율이죠. 환율에 있어서 수출 중심 기업들 뭐 IT든 자동차든 여타 섹터 등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.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더 좋아질 리는 없다.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을 리는 없다는 답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? 3분기 실적에 있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오는 섹터들도 있고 좀 뭐 화학이나 증권처럼 실적 쇼크가 나타나는 섹터들도 있긴 있지만 이 4분기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단계라면 3분기가 좀 부진하면 부진한 대로 또 4분기를 희망적으로 보고 3분기가 좋다면은 또 4분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기대로 이제 추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게 좀 뭐랄까 김이 새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가 선침해 중심의 매매입니다. 어떤 종목
접근들을 그렇다면 선침해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이시죠? 선침해라는 건 철저히 누워있는 종목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. 예, 시세가 이제 뿜어져 오르고 그래도 뭐 한 일주일이 됐든 이상거래일이 됐든 막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서 대중들이 진짜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거의 10중 8구 이상 무조건 물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네. 지금 예를 들어 국면들이고요. 주실 수 뭐 예를 있으실까요? 들면 오늘 폭락하고 있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저도 9월 한 30일 때 9월 말 이런 시점들에서는 오히려 하이닉스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매집을 했고 그런데요. 그러고는 그 뭐 지금 지난주 흐름이죠. 지지난주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한 4만 원대 정도 목표를 한 25% 정도 좀 목표를 하고선 들어갔던 건데 오히려 한 10% 좀 넘어가니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더라고. 그럼 그냥 때려버려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런 위치들 속에서 이게 이제 진짜로 낙폭과대 속에서 추세가 나오는구나 하고선 오인을 하고선 막 쫓아붙는단 말이에요. 한 10% 막 13% 올라가 있는 자리. 그럼 뭐 여지없이 또 이렇게 뭐 거기서 매수했으면 지금 뭐 한 20% 이상 손실이 되고 그런 구간들이 네. 되기 때문에요. 세 번째 미션이 시장 관심 집중 시 똑같은 추격 얘기죠. 매수인데 같은 추격 얘기예요. 매수도 네. 뭐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. 뭐 종목들에 있어서 어떻든 좀 뭐 오늘도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요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저께죠. 명강 시간에도 IT 라인 중에서는 LG전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종목이 LG전자 정도다. 왜? 뭐 모멘텀이 강력한 게 아닙니다. 그냥 차트 어떻든 지금 한 2개월 이상 눌러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좀 길목이 있고 그런 위치라 그런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. 오늘 이래 뿜어내면은 야 이게 이제 주도주구나 추세에 지금 중심에 있구나 하고선 달라붙어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오히려 그냥 눌려 있을 때 그럴 때 사갖고 오르면은 좋고 안 오르면 말고 이런 식으로 대형주 경기민감주 대응을 하셔야지 쫓아붙으면은 거의 승률상으로 봤을 때는 10중에 8, 9는 그냥 물려버리는 그런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선침해 그렇다면 그리고 추격은 절대 금지. 전체적으로 좀 누워있는 그 종목군 중에서 네. 뭐 종목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그 미션에 다 부합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주시죠. 예, 현재 레이더망 보면은 오히려 좀 역시 뭐 기본적으로 뭐 밸류는 고퍼 고PBR보다는 저퍼 저PBR 거기서만 시세가 나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 트렌드는 조금 이제 고배당 이제 10월달 중순 중하순 넘어가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가 약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역으로 방어주 성격이라고 볼 수 있죠. 고배당 쪽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현재 시점 본다면은 뭐 관련 종목 뭐 단적으로 본다면 뭐 KT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선방할 수 있는 그런 국면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배당률 자체가 작년도가 적자 전환인가요? 그러면서 배당률이 확 낮춰졌는데 올해는 다시 뭐 예년 수준으로 지금 실적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이 다시 2년 전, 3년 전으로 어느 정도 상행해 나가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경기 민감 아주 노출돼 있고 그런 쪽 섹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방어주 성격 그리고 고배당 성격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여집니다. KT를 뭐 예를 들어 주셨지만 이 통신주 내 그 종목군들 뭐 KTNG도 되겠고 전기 가스업종에 있는 그 종목군들도 되겠고 다 같은 관점으로 좀 봐도 되는 그렇지 건가요? 않죠. 지금 그 전기통신이나 아니면 방어주 성향의 섹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장 전체적인 섹터 중에서 가장 고PBR인 쪽도 많습니다. 최근 3년 동안의 이 조정장 경기 민감주 전반으로 보면 종합지수가 500포인트 미만이어야 됩니다. 거의 뭐 3분의 1 토막, 5분의 1 토막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수는 2000포인트 유지하고 있는 게 결국 방어주 섹터 그동안 경기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섹터들을 오히려 퍼 수준 한 4-5배였던 종목을 20-30배로 또 PBR 수준 0.3, 0.4였던 종목을 서너 배로 올려놓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방어주 내지는 이런 쪽 성격의 종목 중에서도 주가가 너무 중기적으로 많이 올라와서 그럼 배당률도 당연히 떨어지는 양상이 나오죠. 3년 전 가격에서는 배당률이 예를 들어 7%였어도 지금 주가가 중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단계에서는 실적이 올랐어도 배당률은 실질적으로 한 2% 이 정도뿐이 안 되는 기업들인데 그걸 옛날 관점으로 배당주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. 네. 그런 포인트도 또 알겠습니다. 잡아드리겠습니다. 이 배당주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방어주 성격의 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저 PBR, 저 PER 이렇게 고배당주인지 확인을 좀 하셔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네요. 명준 운용효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
네, 지금 양 시장 모두 플러스권인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장중 고가를 높이고 있습니다. 10포인트나 오릅니다. 2050선 저항선으로 예상을 했었던 이 2050선까지 일단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. 자, 종목 고민들 여전히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.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그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.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서울전화 02-2128-3388번, 2128-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